좋은 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그만큼 또 메리트도 있고.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게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아주 고마운 병원이죠. 여기는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다 어우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층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특징 있는 환자들이 골고루 다 오기 때문에 애들부터 이제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질환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잘 안 나는 병들, 잘 안 나서 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부를 진료하는 병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좀 힘들어요. 광선 치료는 너무 자주 와야 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진료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모로 고마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치료받고 있으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다음에 요게 색깔도 너무 하얀 게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치료 과정과 요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퍼지는 게 이제 거의 안정된 걸로 보이고 이 병변 부위에 색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이제 몇 군데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또 새로운 색소들이 이제 생기고 그럴 거니까 지금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그 치료한 그 기간에 비해서 상태 좋은 편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아니 난 아파서 갔는데 성형 쪽만 하고 아니면 화장품을 팔아서 나는 병원을 가지 에스테틱을 간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전문의한테 가서 상의하고 내가 진료를 받는 게 병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거죠. 백반증은 사실 피부병 중에서 좀 만성적이고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이제 유명한 병 중에 하나인데 자가면역 질환이기도 한데 그래서 백반증 우선 치료하려면은 이제 의사들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환자하고 이제 관계나 환자들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오랫동안 이렇게 믿고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기가 며칠 전부터 머리에 좀 진물 같은 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으려고 왔는데요. 받은 김에 좀 선천적으로 뭐가 좀 생긴 게 있어서 그것도 확인차 이제 인터넷 찾아봤는데 여기 부천 피부과가 좀 잘난다 그래서 피부염 때문에 그래요. 피부염 때문에. 피부염 때문이고 보다 더 자세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검사가 필요하긴 한데 너무 어려서 피검사 쉽지 않을 것 같고 감기 걸리면 심해지니까 감기안 걸리게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아, 네. 그래요? 감기는 있어요, 없어요? 기운은 없어요. 감기는 없어요? 저도 없고요. 피부 질환 쪽을 일단 눈으로 그냥 보고서 진단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필요한 결국 진단 프로세스인데 일반인 선생님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진료 경험이 안 쌓이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이 약을 쓴다만 나오지
계약을 쓰면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좋아지면서 이런 양상이 보이면 어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잘. 일반 피부과 아닌 선생님들과는 차이는 사실 꽤 있습니다. 저는 밀크 초코색 반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수포 모반이라고 하는 밀크 초코색 반 또는 반전. 점의 일종의 성분. 치료는 레이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려요, 나이가.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고 치료가 협조가 될 때 그때 시작하면 되고. 그다음 그 다음에는 한 번. 좀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피부가 좀 어린 나이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 또 그만큼 좀 좋은 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그만큼 또 메리트도 있고 확실히 도보로 올 수 있으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백반증인 줄 알고 걱정을 하고 다리 쪽에 생겼는데 그거는 백반증이 아니고 탈색소 모반이라는 하얀색 점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선생님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냥 허여면 무조건 백반증이겠지 이렇게. 그거 진단 내릴 때 오토등이랑 검사를 해서 아까 진단을 내렸는데 육안으로 보면 특징들이 보여요. 각각 질환에 대한 이런 식들이 많아요. 피부과 질환들. 그러니까 기본 영양이 안 되면 진단을 못 내죠. 알레르기성 피부라고 그래서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정말 많은 이유가 있다. 아 알겠다 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처방 받은 약이랑 연고랑 그리고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었어요. 엉덩이 주사를. 그랬는데 주사 맞고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럼 또 다시 병원 가서 처방 받고 주사 맞고 그렇게 하는 게 거의 1년 정도를 반복했으니까요. 이번에 저처럼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효과를 본 일이 없으니까 이런 정말 제대로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게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주사 피부염의 어떤 의심이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치료 쪽으로 접근되면 우리가 뭐 알다시피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 제제 아니겠어요? 스테로이드 특히 연고 같은 것들.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염증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고 잘만 쓰면 상당히 좋은 약이죠. 근데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피부가 점점 얇아진다든지 혈관이 확장되는 이런 문제들이 주사 피부염 환자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어요. 환자분한테 약과 관련된 얘기할 때 기억나죠? 네. 얼굴에 뭐 조심하라고 했지? 스테로이드 연고 연고를 바르면 안 된다. 맞아요. 막 빨갛게 다 일어나고 막 오돌도돌이 여기까지 다 내렸으니까. 근데 네. 지금 우리가 1년을 거의 1년째 넘어왔는데 네. 우리는 그동안 스테로이드를 한 번도 쓰지 네, 않았고 맞아요. 이제 레이저를 같이 하니까 네. 좀 빠른 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피부과 전문 의사는 고도의 그 트레이닝과 고도의 임상 과정을 통해서 이 스테로이드를 적재적소에 가장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한 질환과 써서는 안 되는 진단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또 스테로이드를 쓰더라도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그래도 피부과 전문의사는 사용하면서 인지를 해요. 중단시키고 바꿀 수 있어요, 치료 방법을. 이 주사 피부염을 포함한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질환들을 진단해주고 연결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에서 피부과 의사로서는 전문적인, 소위 말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은 그래도 피부과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역 의사의 피부과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의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게 피부과 전문의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다른 권사님한테 진료받으면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환자들. 예. 그런 환자들이 좋아질 때 이제 보람 느끼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 다녔는데 안 된다. 근데 여기 와서 좋아졌다. 예. 그런 환자분의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면 뭐 보람을 많이 느끼죠. 고를 때 보람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피부 문제에 관한 치료에 고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분 치료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다른 과나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잘 안 낫는 분들이 또 의뢰해 주시는 경우에도 잘 치료를 해야 되겠고, 다른 병원 많이 다니시다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적지 않은 수가 이제 먹는 약이나 이제 연고에 대해서 오남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거 이제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